이번 시간에는 서피스 모델링 두 번째,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곡면으로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베이스부터 평면도 있는 여기 있는 사각형 두 개부터 먼저 작업을 할게요. 먼저 수입이 여기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망곡점 위치에 경로, 우측면에 봤을 때 망곡점 위치의 경로. 그러면 원점은 이 사각형의 정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은 사각형 그리기. 사각형의 너비는 180, 그리고 높이는 120. 그 다음에 중심점 체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원점에다가 그려 놓겠습니다. 선의 굵기를 좀 굵게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위치가 20. 그러면 여기는 80이니까 120에 여기도 20이 되고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거 사각형을 그려도 되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20, 140, 반대편에 20이면 180이 되네요. 그러면 사각형의 너비는 140.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80. 엔터 하고 그 다음에 원점 위치에다가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코너에서 2-R15 필렛이 있고요. 오른쪽은 2-R30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기 툴바에서 필렛 요소를 선택을 한 다음에 먼저 반지름 15, R값 15,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을 해서 적용, 엔터. 오른쪽은 2-R30입니다. 반지름에 30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적용될 직선 선택해서 코너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보드에서 Escape, ESC 누르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 있는 베이스 부분부터 10mm 아래쪽에 이 선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곡면을 10mm 생성을 하고요. 이것도 이 사각형 체인으로 한 번에 선택해서 곡면을 척벽에 있는 면을 그러면 이제 사용될 명령은 해서 드래프트 곡면 생성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체인 관리자 창에서 바깥에 있는 사각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확인하고요. 드래프트 곡면에서 먼저 곡면의 길이는 기본값이 20인데 10으로 바꾸고요. 엔터.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현재 작업 평면에 수직하게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리버스 전환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고 바로 요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갈게요.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사이는 여기 보면 사각형하고요. 그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요게 사이 평면 외곽을 할 거예요. 도형 안에 도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운데 커팅이 되면서 이 영역 사이에다가 평면 외곽이 돼요. 드래프트 곡면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평면 외곽에 들어가서 먼저 체인으로 바깥의 사각형과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체인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해 주면요. 그래서 그 사이 영역 완전히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 영역의 가운데 커팅되면서 이렇게 드래프트 국면이 평면 외곽 국면이 생성이 됩니다. 완료 엔터. 자, 에스케이프 누르고 빠져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척벽의 이 부분. 자, 참고로 여기 벽 부분은 드래프트로 작업을 하는데요. 참고로 베이스랑 좀 다른 컬러를 쓸게요. 자, 곡면 서피스 컬러를 요번에는 좀 다른 컬러를 적당한 컬러를 선택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60인데요. 드래프트를 베이스 10을 빼서 50mm만큼 먼저 드래프트 곡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평면 외곽 옆에 삼각형을 선택해서 드래프트 곡면 생성을 한 다음에 체인으로 안쪽에 있는 사각형 선택을 하고 확인합니다. 먼저 리버스로 전환을 하시면 지금 양방향 아래쪽에 20, 위쪽으로 20인데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위쪽으로만 20인데요. 요게 길이를 해서 50 엔터.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위쪽에 있는 이 수익 곡면을 생성을 하면 돼요. 솔리드에서 좀 많이 작업했던 그 부분. 그래서 정면에 여기 있는 경로, 우측면에 있는 여기 커브 도형까지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색상은 하늘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은 정면. 먼저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뷰도 정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Z값은 제로고요. 그래서 Alt에서 쉐이딩으로 해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하는데, 자, 먼저 여기 있는 보조선을 그려 놓겠습니다. 보조선. 자, 두 점선 그리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수평선 마침 체크되어 있습니다. 수평. 그리고 끝점의 정의는 대충 아무데나 클릭해서 길게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변동될 좌표는요, 원점에서부터 위쪽으로 변동될 좌표를 쓰면 되는데, 자, 치수는 베이스 바닥에서부터 60이니까 10을 빼면 변동될 좌표에는 50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엔터. 그리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R값 125로 그리면 돼요. 자, 원호 옆에서 접어넣어 그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방법의 한 요소, 접어넣어의 한 요소고요. 먼저 반지름 125를 입력하겠습니다. 125 엔터. 먼저 접할 도형에서 지금 그려져 있는 수평선을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참고로 접점은요, 이 선이랑 해서 위치는 이 Y축 선상에 있으면 돼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가 해서 Z로 있는데요. 작업 좌표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작업 좌표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Y축이에요. 그래서 자, R값 125가 중심이 이 센터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접점은 이 도형이랑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원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원점. 클릭을 하면 원점을 클릭해도 이 라인에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 그 다음에 남길 거 아래쪽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호는 이 선으로 해서 아래쪽은 트리밍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트림의 한 녀석 원호 남길 부분 선택을 하고요. 경계는 여기서 정면에 있는 수평선을 여기 트리밍, 반대편은 연장을 할게요. 자, 왼쪽으로 연장이 되니까 원호 왼쪽 끝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연장될 이 경계선은 왼쪽으로 연장해야 되니까 왼쪽 부분 경계선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조선은 치우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펑션 키 F5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치우기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R값 60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다시 Alt S, 자, 그러면 요게 끝점에서 여기서부터 원호를 그리겠습니다. 작업 평면은 우측면, 그 다음에 Z 글씨를 클릭해서 위치, 요 경로랑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 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Z 값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점선 그리기 들어가서 수평이고요. 이 원호의 끝점에서부터 옆으로 길게 하나 대충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도형 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접어놓을 그릴 겁니다. 너무 길게 확장이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다음 여기서 그릴게요. 자, 그러면 해서 원호에 접어놓 그리기 들어간 다음에 먼저 R값이 60이었고요. 반지름 60, 엔터. 접할도형은 수평선을 선택하고요. 접점은 경로로 만나는 끝점을 선택을 하고 남길 거 여기에 클릭할게요. 오른쪽 하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조선을 선택해서 딜리트. 자, 얘가 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범위는 대충 요거를 살짝 어떻게 가볼까? 자, 여기 있는 원호를 회전 이동을 해볼까요? 요거로 회전 이동해서 자, 이 원호의 미드 포인트가 요게 오게끔 자, 그때 이제 이동은 회전 이동인데 자, 작업 평면은 다시 평면으로 놔둘게요.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상태로 놔두고 요거를 해서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90도 회전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작업 평면은 우측면으로 안 바꿨습니다. 기본 평면으로 놔둔 상태에서 자, 이동에 다이나믹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이동 첫 번째 아이콘. 자, 먼저 이동 복사할 도형을 우측면에 있는 원호를 선택을 하고요. 완료 엔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좌표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좌표계는 원호의 중심점, 여기 점이 살짝 보이긴 합니다. 여기 있는 중심점을 클릭을 할게요. 자, 중심점을 클릭을 하는데 여기 보면 Z값이 지금 평면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Z평 위치에 떠요. 근데 Z값도 내가 클릭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내가 클릭한 위치 여기에다가 그려지게끔. 자, 그러면 여기서 2D, 3D 전환해서 지금 2D로 돼 있는데 얘를 2D를 클릭하면 3D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호의 중심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3D로 해놓고 클릭을 하시면 Z팩은 이건 무시가 돼요. 그래서 이 원호의 중심점에다가 바로 위치 정의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호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90도 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90도 회전을 할 때 요거 빨간색 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돼요. 자, 그러면 빨간색 원호.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린색 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린색 원호를 클릭을 하면 되고요. 파란색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겠다. 이럴 때는 파란색 원호를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우측면에서 봤을 때 회전 중심축은 요게 X축이 돼야 돼요. 이 X축은 뭐야? 원호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 있는 빨간색 원호 또는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 클릭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회전 각도는 자, 마우스가 이 각도에 있는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고 움직이면 그래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되는 게 보이고요. 마우스 커서가 이 각도 눈금 있는 안쪽에서 움직이면 단위는 5도 단위, 한 눈금씩 움직여요. 한 눈금이 그래서 5도입니다. 그래서 90도의 위치 놔두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자, 도형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살짝 안 따라오고 있어서 이스케이프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엔터 중심점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가 따라오는 게 이제 잠깐 멈췄는데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원호를 가지고 이 경로 따라서 수익 곡면을 생성을 할게요. 자, 드래프트 곡면 색상이랑 수익 곡면의 색상을 다르게 할 거예요. 서피스 곡면에서 자, 이번에는 보라색 색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수익 곡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툴바에서 수익 곡면 생성 아이콘 눌러서 먼저 세로 방향 윤곽은 오른쪽에 있는 원호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윤곽은 정면에 있는 원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자, 옵션에 보면 두 개의 레일이 기본적으로 앞에 작업을 한번 해서 이게 계속 옵션이 유지가 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첫 번째 거 평행이동으로 바꿔 놓으시고 다시 잡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 곡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곡면을 트리밍을 해야 돼요. 곡면과 곡면을 이용해서 잘라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곡면 트림. 자, 먼저 경계 곡면은 수입 곡면을 선택을 하면 돼요. 수입. 얘가 경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림 곡면은요, 에서 드래프트 곡면. 요게 색상, 기본 베이스랑 다른 거 기준으로 해서 요걸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 위쪽만 자르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이 수익 곡면도 트리밍, 바깥쪽은 또 트리밍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곡면 트림에 곡면과 곡면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먼저 툴바에서 보면 그래서
자, 곡면을 곡면으로 트림하는 게 있고요. 곡면을 커브로 트림하는 것도 있고요. 곡면을 평면 기준으로 해서 트리밍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서는 곡면과 곡면을 이용해서 트리밍을 할 거예요. 자, 선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곡면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냐면요. 그래서 수익 곡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완료 엔터. 자, 두 번째 곡면은요, 드래프트 곡면. 곡면의 개수는 8개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 엔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요, 방법에 첫 번째 곡면을 트리밍 하겠다 하면요, 그래서 수익 곡면을 바깥쪽에만 자르겠다 할 때는 이걸 쓰면 되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곡면을 트리밍을 하겠다면 제가 첫 번째로 수익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수익 곡면 기준에서 드래프트 위쪽을 트리밍 하겠다, 이걸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수익 곡면도 잘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곡면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방법의 양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방법에는 양쪽.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곡면을 수익 곡면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곡면에 남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수입이고요. 두 번째가 드래프트 8개 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양쪽으로 해놓고요. 먼저 어디를 클릭하냐면요. 남길 영역을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익 곡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클릭한 위치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어디가 남아야 되냐면요. 가운데 위쪽이 남아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길 위치 위쪽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면을 남길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곡면은 여기서 8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왕이면 평면 앞쪽을 선택을 하고요. 보이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남길 영역입니다. 어디 남아야 되냐면 아래쪽으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내리세요. 이 화살표가 위가 있으면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다 보면 얘가 걸려요. 그때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해야지만 이렇게 트리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그래서 화면상에서 곡면만 남기고요. 커브 도형은 한번 숨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Alt E 눌러주시고요. 화면상에서 보존할 요소는 퀵 툴바에서 곡면 선택을 해서 그러면 곡면 도형만 전체 선택되고 완료 엔터 하고요. 그러면 화면상에서 서피스 곡면 바닥은 굳이 안 메꿀게요. 바닥도 여기 커브 사각형을 Z축으로 내린 다음에 평면 외곽을 하면 되지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